자, 이제 광역도시 수립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10분이 지났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구누구 한다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자,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한다. 도지사는 시도에 걸쳐서 지정할 때, 걸쳐있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지정할 때, 도지사는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지정을 할 때는 도지사가. 그럼 이제 이렇게 지정이 딱 됐어요.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수립하는지를 먼저 정해줘야 되겠죠. 이제 광역도시계획은요, 요 계획을 수립을 딱 해가지고 계획을 확정시키기 위한 절차,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승인이라는 것은, 아까 협의라는 것은 동급 행정기관끼리 하는 것이 협의라 그랬지. 그러면 하급 행정청에서 상급 행정청에게 자, 받는 게 승인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정도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법을 어떻게 정해놨냐면,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계획까지 수립하는 게 아니고, 자, 국장 바로 밑에가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들이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수립하죠? 공동으로. 공동으로 수립을 한다. 사이좋게 수립을 해줘야 되겠지. 협의해서. 시도자 같은 동급기관이니까.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수립해요. 라고 규정이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은 체계로 도지사가 지정을 해놨어요. 그럼 도지사가 수립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수립해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는 것이다.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죠? 됐죠? 이 정도는. 자,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들이 수립을 했으면 다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딱 하게 되면 이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 체계로 시장 군수는 승인을 누구에게 받는다? 도지사에게. 요 정도로 하시겠지? 비록 다음 주에는 기억이 안 날 전정.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해가 되지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요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신청을 안 하네. 그럼 저 계획을 수립 안 했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 이제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을 만들 당시에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예측을 해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승인을 하고자 승인권자가 직접 수립을 해라.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법에 정해놨어요. 그렇다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을 하는 경우도 있네? 도지사가 이 경우에는 직접 수립을 하니까 도지사도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네? 그쵸?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 각각 두 가지씩 규정이 되어 있고, 둘 다 공통적으로 무엇이 없는 경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예요.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 국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 도지사가 직접 수립합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또 기간 정해줘야지. 언제까지 승인 신청이 없으면 승인권자인 국장도지사가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3년을 주고 있습니다. 3년. 3년 이내에.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3년이냐?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기간은 3년 이내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숫자가 기간이 처음 나오죠. 자,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을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누가 이 권한자 정리하는가. 이 일은 누가 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말 바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그래요. 하는 일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동안 국장이 뭔 일을 한다냐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보니까 국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시도지사를 또 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고난자를 정리를 하는데 그때그때 정리를 좀 해 나가고, 근데 숫자 요 기간이에요, 기간. 공법은 전부 행정 절차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자 2일부터 나옵니다. 1일짜리 놓고 2일부터 무려 40년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정리만 해보면은요, 그 기간 정리만 해보면은 여러분들 그 A4 용지로 한 8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것도 큰 글씨 말고 저 지금 나눠드린 그 정도 글씨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요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돼가지고 막 숫자 암기하고 요런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해오셨단 말입니다. 즉, 숫자 나오면 한장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숫자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내가 공부가 안 됐다는 걸로 막 그렇게 이제 자학들을 하시는데요. 실제 본 시험에는 요 기간 같은 거 물어보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많이 나와야 한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들 숫자가 암기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짜증도 내지 말고 환대까지는 해요. 그러나 요 숫자가 암기가 안 됐으면은 공부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환대까지는 하는데요. 요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는 말자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연연해 하실 겁니다. 아마. 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은요. 그럼 이제 우리가 A상 처음 나오잖아. 처음 나오니까 이 정도 기억 한번 하면 좋지. 그래서 다시 한번 자,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로부터 각각 3년 이내에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장도지사가 직접 수립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씩이 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이 되어서 수립을 할 필요가 있었을 때는 국장이 직접 수립하도록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또 국가계획 나오면은 국가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누구다? 국장이지. 뭘 어렵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 한 가지가 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요, 이제 시장 군수들이 수립을 해야 돼요, 공동으로. 근데 시장 군수가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장 군수들끼리 이제 협의를 딱 해가지고 도지사에게 수립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들이 공동 수립하거나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하지만 국장도지사가 승인권자로서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각각 두 가지씩 규정이 되어 있다. 한편,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시도지사가 요청한 경우랄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들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도지사는 그렇다면 누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가 있다? 시장 군수들과 공동으로도 수립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시도지사는 대한민국에 몇 명입니까? 뭐 이제 헤아려 봐야지. 자, 여러분, 특별시장 6명의 광역시장, 8명의 도지사, 그 다음에 세종시 시장, 특별자치시장, 제주도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전부 광역자치단체장이죠. 이분들을 묶어가지고 네 글자로 시도지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계산해보니까 17명이에요, 17명. 시장 군수는 몇 명일까요? 자, 이 국토개법에서는 구청장이 나오지 않지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몇 명이나 될까요? 대략 250명 정도 돼요. 그럼 중앙정부 장관이 직접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하겠습니까? 안 하지? 중앙정부 장관은 17명만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도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시군을 통제하려고 도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라인을 타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어요? 그래서 이제 자, 이와 같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광역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요 수립권자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막 정리하려고 하면 안 되지. 일단은 이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놨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딱 이제 떠오르잖아.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그러면은 이때는 시도지사들이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을 해서 국장이 승인을 한다.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자, 광역계획권 지정했을 때는 관할 시장군수들이 공동 수립해서 역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고, 얘네들이 3년 안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 직접 승인권자로서 직접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도지사가. 그래서 이제 국가계획은 국장이,
시장군사 협의거쳐 요청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가 있고, 국토교통장관은 시도지사들과 도지사는 시장군수들과도 필요하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놨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교재 봐보시면 272페이지 하단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해가지고 4번까지 양가로 1, 2, 3, 4 해가지고 정리해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안 읽어도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자, 이제 나중에 지금은 길을 쓰고 하려고 들지 말고,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입문서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요 광역도시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두고, 또 이 계획 수립을 할 때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등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이제 없습니다. 1월 달에 기본서 공부하실 때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73페이지 보시면 수립 및 승인 절차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절차 공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칠판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이 수립하고 승인하고 둘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수립하는 절차하고 승인 절차를 구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 다시 한번 수립은 누구누구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지요. 아, 그 이야기를 안 했구나. 자, 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 자, 국토교통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 국장이 승인권자잖아.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은 항상 하급청에서 상급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문제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위에는 국토교통장관이 있잖아. 그럼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했을 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 경우 3년 안에 시장군으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었을 때는 도지사가 수립을 하죠. 승인권자로서 수립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승인 권한자니까 승인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들이 협의 거쳐 요청한 경우에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을 하죠. 이때는 법 조문에 승인 안 받는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고,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나중에 써드릴게요. 기본서에다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들이 공동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시도지사들이 공동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시장군수들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구별해야지. 시장군수가 할 일인지 도지사가 할 일인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일만 해야지.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권한이 아닌데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승인이라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다 그랬죠. 심의. 그러면 이제 승인을 하기 전에 승인권자인 국장도지사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의.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무슨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무슨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무슨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됐죠? 그걸 시험에 바꿔서 숫자하고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심의 앞서서 의견을 듣는다 그랬죠. 의견을 듣는 상대방은 세 개의 주체죠. 주민, 지방자치단체, 관계행정기관의 자. 관계행정기관의장이 의견을 듣는 것을 법률용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협의.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 뒤에 나오는 도시공개본계획, 뒤에 나오는 도시공관리계획은요, 의견 다 듣도록 규정이 됩니다. 의견 다 해봤자 세 개잖아요, 세 개. 그러면 이제 구별을 좀 합니다. 의견을 듣는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은 승인권자가 할 일이에요, 승인권자가. 자, 그리고 주민 의견 듣는 거 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은 수립권자가 할 일입니다, 수립권자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글자로 줄여가지고 입에 딱 붙여버리자. 승인 절차, 협의, 심의, 협심. 승인권자가 할 일, 협의, 심의, 협심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간단하게 기억이 오래 가겠죠. 협심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아까? 공청회하고 공고열람하고. 그럼 이 광역도시 수립을 하고자 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청회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민을 지워버리고 광역도시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공청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자체장이잖아. 그럼 지자체 자기가 자기 의견 듣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자체 의견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됐어요. 집행부잖아, 집행부, 집행기관. 그러니까 의결기관이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됐어요. 자, 그렇다면 시도지사들이 수립을 할 때는 관할 시, 도, 의회 의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시장군수가 수립을 할 때는 시, 군, 의회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그쵸? 한편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든 단독 수립하든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상 관할 시장군수 의견까지도 좀 들어야 돼요. 시장군수 의견까지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됐네. 그러면 의견 다 듣고 다시 한번 의견 듣는데 의견을 2개 이상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뒤죽박죽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주민 의견 먼저 듣고 지방의회 의견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라고 하였어요. 그럼 요 이제 계획들 3개는 전부 의견 다 듣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구별을 좀 다시 한번 하자. 승인권자가 할 일은 뭔다? 2글자로 협심. 그럼 되잖아. 협심, 협의심의. 한 칸 앞에 맨 앞에 비어 있네요. 그럼 이제 맨 앞에 요 계획들 수립을 할 때는 그 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조사를 좀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조사. 네, 조사 이름을 기초조사라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립권자들은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였으면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했으면 의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직접 이제 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신청을 딱 하는 겁니다. 신청. 그러면 신청을 받은 국장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딱 거쳐서 승인을 딱 함으로써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계획이 확정이 됐죠? 그러면 다시 이제 국토교통장관은 이제 이 승인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요. 내려보내요. 도지사는 누구한테 내려보내겠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에게 내려보내요.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자, 주민들에게 이 광역도시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읽어보세요 라고 공고를 하고 열람을 시킵니다. 공고 열람. 여기서 하나 더. 아까 주민의견 청취 방법 공청회 말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공고 열람. 공고 열람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이것도 공고 열람이네? 그쵸? 자, 한글 똑같죠? 한글. 공고 열람. 한자도 똑같아요. 그러나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이 공고 열람은 의견을 제시받는 공고 열람이 아니고 확정된 계획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보여주는 절차고 조금 이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공고 열람은 아까 도로 예를 들었잖아. 직접 찾아서 의견을 제시받는 공고 열람이에요. 같은 공고 열람이라 하더라도 법적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 이 정도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공고를 어디다가 하느냐. 자, 여러분. 고시하고 공고하고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궁금해요. 어쩔 때는 고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어쩔 때는 공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고시나 공고는 사전적 의미는 널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알려주는 거. 그러면 이제 효력이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고시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공고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자, 영구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것은 고시라는 주로 용어를 사용하고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것은 공고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고시하고 공고는 어디다 하냐면요. 국가가 발행하는 신문 이름이 관보입니다. 관보. 대한민국 관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 이름을 공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자체 공보. 진주시 공보, 경상남도 공보. 그럼 이 고시 공고는 어디다 한다? 관보 내지 공보에다 하는데요. 주체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할 때는 관보에다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할 때는 공보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고는 관보에다 할까요? 공보에다 할까요? 시도지사들이 공고하는 거니까 공보에다가 공고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자, 지난주 자료에 관보 공보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냥 공고 고시 해가지고 8번 9번 10번은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 여러분들 믿을 수가 없다.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자, 7페이지 하단에 8번 공고 또는 고시. 관청이나 공공단체 등에서 어떤 일을 관보, 신문, 게시 따위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공고 또는 고시라고 하는데 효력이 발생시키는 것들은 고시를 주로 용어를 사용하고 일시적인 것들은 공고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그렇게 신경 크게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보는 국가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법령고시 등 일반에 널리 알리상을 발표하는 기관지로서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발행하는 신문 이름을 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보는 관청에서 일반 국민을 알리는 보고, 지방관청이 관보에 준하여 내는 보고로서 공보라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신문 이름을 공보라고 하는 것이다. 관보, 공보.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앞으로 수없이 많은 절차들이 나오고, 그 절차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뼈대를 먼저 이렇게 딱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 살만 좀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요 기, 공, 뭐 지, 협, 심, 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악기를 따고 외우는데 절대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절차 순서대로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솔직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여기서 절차는 뭐냐면, 자, 요 일을 수리권자가 할 일인지 승인권자 할 일인지 먼저 구별하는 거. 그럼 구별됐네. 승인권자가 하는 승인 절차는 두 글자로 협심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 요것만 노란색으로 썼지 않습니까? 제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잡히는 대로 노란색으로 쓴 게 아니고 요것만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써놓은 거예요. 공청회가. 다른 건 기억 안 나더라도 광역도시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기다 이제 사례를 붙이면은요, 기초조사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국회가 제정한 법을 법률이라고 한다 그랬지. 법률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언제 개최는 사실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참석할 거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날 공청회를 몇 시에 개최합니다. 사실 알려줘야 되잖아. 그걸 법으로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개최 예정일 14일 2주 전까지 한 번 이상은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다가 공고를 하십시오라고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 법이 구체적인 내용이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명령인 대통령령에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뭐 그러나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이제 자 지금 앞으로 이제 강의를 1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도 지금 최근 시험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최근 시험.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이 27회 시험이에요. 27회 시험. 올해 이제 2015년도에 26회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들은 27회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1회 때부터 봤으니까 1회 때부터 26회까지 봤던 걸 전부 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는 시점이 14회 시험이에요. 14회. 저도 13회 때까지 뭔 문제가 나온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때는 복덕방 시험이어가지고 시험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공인중개사 1회 시험 때는요, 한글만, 한자, 한문만 읽을 줄 알면 합격하는 시험이었어요. 1회 때 저도 이제 이야기만 들었는데, 1회 때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법대 다닐 때, 대학교를 막 들어가니까는요, 이제 법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한자. 물론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한문을 배웠지만은, 전부 한자예요. 간혹 이제 이렇게 토시 같은 것은 관아와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글로 되어 있고, 전부 처음부터까지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1학년 때는요, 앞에 교수님이 이제 막 책을 읽어주잖아요. 그럼 그 밑에 이제 토시 다는 것이, 토시. 그게 공부였어, 공부. 그거를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제 그 없이도 이제 읽어지더라고, 한자가. 근데 여러분들 전부 한글로 돼 있잖아, 지금 책이. 한 20년 전에는 전부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때 학원에서 강의하신 분들도 책을 그냥 강의를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읽어만 줍니다, 이렇게. 광역계획권에, 그러면 밑에다가 이제 한글 광역계획권에 쓰는 게 학원 공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시험은 한자만 읽을 줄 알면 합격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때는 복덕박 시험이라고 그랬잖아, 그때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없었을 때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복덕방 시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운전면허 시험보다 조금 어렵다. 근데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알아보니까 어렵다라는 거. 한 번 정도 떨어지면은 창피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15회 시험 때인데, 이 15회 시험 때, 자,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이제 벌써 한 10년이 넘었잖아. 10년 전에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중개사 시험 보고 나서. 그러니까 15회니까 2004년도네. 2004년도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헌법 위에 법이 따로 있었어요. 헌법 위에 법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때법이란 법이 있었어요. 때법. 그러니까 툭 하면 데모를 해요. 그랬잖아요. 때를 쓴다 이 말입니다. 뭐 장사 안 단다. 대통령 탓이다. 해가지고 가서 모여가지고 오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15회 시험 때 다 보고 나서요. 다 모였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공인중개사 강풍이 불어가지고 25만 명, 6만 명씩 시험을 응시를 했어요. 이렇게 수능 빼고는 가장 많이 보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수능 빼고 가장 많이 보는 시험의 지위를 어느 시험에 뺏겨버렸냐면 국어공무원 시험에 뺏겨버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10몇만 명씩 보는 시험에 1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자, 우리가 가장 이제 권위가 있는 시험이 사법시험 아닙니까? 사법시험은 민법이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00분을 줬어요, 100분을. 40문제 푸는데 100분을 줍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40문제 푸는데 40분 줘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나와버렸냐면, 자, 여러분들 요 시험지 한 장에 한 문제. 1분 안에 읽도 못해요, 그것을. 그렇게 시험을 내버렸어요. 한 장에 한 문제. 한 장 또 넘기니까 또 한 문제.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 읽을 수가 없어. 푸는 건 둘째 문제고, 시간 안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게 냈다고 해서 대모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뭐 말도 안 되게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전국에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수험생들이, 그래서 15회 때 몇 명 합격했냐면, 약 1,800 명이 합격했습니다. 0.8% 합격했어요. 퍼센테이지로. 그러니까, 이 15회 때 합격하신 분들은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합격하고 이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15회 합격하신 분들은 존경하셔야 돼요. 이거는 대한민국 0.8%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같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 해서 똑같이 쳐주면 안 돼. 이거는요, 뭐, 한금으로 자격증을 줘야 되는 뭐 그런 자격증이에요. 15회 때는. 자, 그래서 이제 들고 있났습니다. 이제 가가지고, 저 과천 가가지고 이제 지방에서도 다 버스 대절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데모를 합니다.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시험 시간도 40분에서 50분으로 늘려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수준이 25일 기점으로 엄청나게 올라와 버린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래서 이제 데모를 해가지고 2005년도죠. 2005년도에 5월 달에 시험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게 15회 추가 시험이에요. 이때 한 30% 합격을 시켰어요. 아니, 또 어렵게 내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15회 합격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추가 시험입니까? 본 시험입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돼. 자격증 15회로 나올 거 아닙니까? 추가 시험 합격하신 분들도. 그래서 진짜 반드시 이제 그거는 물어보셔야 돼요. 추가 시험 합격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진주에서 15회 본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10명도 안 될 거야, 아마. 전국적으로 1,800명 합격했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물어보시고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주변에서 보기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시험 수준이 팍 올라버려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니까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3달 합격해가지고, 3달 공부해가지고 합격했다. 그분들은 한 3년 공부하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거의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뭐 1년 안에 합격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반드시 1년 안에 합격을 해야 된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과정이 좀 힘들지만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학원에서 시킨 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합격할 수가 있는 시험이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최근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예전 20회를 기준으로 이제 제가 20회 시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나왔던 출제됐던 문제들은 크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회부터 이제 출제됐던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제 또 나올 것인지 여부를 이제 제가 이제 선택을 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에다가 별표 2개 치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제2절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제목에 여기다 별표 2개 치세요. 요거 제도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저런 별표 2개 아니면 1개입니다. 자가 공부할 때는. 2개는 시험에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99%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별표 하나만 좀 치십시오라는 것은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거는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이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별표를 쳐드릴 테니까 2개짜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0개 정도, 한 40개 정도 될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딱 그러면 이제 자 20회 이후로 광역도시계획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출제가 안 되고 그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됐었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다. 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뒤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시험에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몇 문제 나옵니까?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자,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형이죠. 객관식 시험입니다. 지문 5개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장하게 옛날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절차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전형적인 문제가 다음 중 국토계획 및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옳은 것은, 가장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어도 물어봐야죠. 요 광역계획권 지정에 대한 내용도 물어봐야죠. 요 수립권자도 물어봐야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물어봐야죠. 수립 기준도 있습니다. 법적 성격도 물어봐야죠. 물어볼 게 너무너무 많죠. 그렇다면 절차에 있어서는 물어본다 그러면은 하나 물어봐, 하나. 지문 하나. 그럼 지문 하나 물어보면 결국 뭐 물어볼까요? 공청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장하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사실 요거를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뭐 책에는 간단하게 지금 이제 인문사다 보니까 절차도만 그려놨습니다. 273페이지 봐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절차가 기초조사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조사를 하거나 청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른쪽에 보면 1번 공청회를 개최. 그럼 공청회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딱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다가.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 다음 절차가